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캘리포니아주 검찰이 범죄 통계율 포털 웹사이트 오픈 저스티스를 출범시켰습니다. 체포와 구금 과정에서의 용의자 사망 수부터 경찰 사망 건수까지 가감없이 집계하는데요. 사법 시스템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합니다. 윤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검찰이 공개한 포털 웹사이트 오픈 저스티스입니다. 1980년부터 2013년에 걸쳐 캘리포니아 내 400여 개 경찰과 검찰, 그 밖에 치안 사법 기관들의 통계를 모두 한데 모았습니다. 통계 분류는 크게 세 가지로 용의자 체포 검거율과 구금 재소자 사망 건수 집계, 그리고 경찰 피습 또는 사망 집계가 메인 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픈 저스티스 출범의 가장 큰 목적은 사법 시스템의 투명성 도입입니다. 캘리포니아 내 각종 사건과 사고, 사법 케이스들을 지역과 연령별, 성별, 인종별로 분류해 정확한 통계를 만들고 이를 통해 시대에 따라 바뀌어온 범죄 추세와 현황을 파악하자는 것입니다. What is the condition of the relationship of trust between law enforcement and the communities we have served? And I believe that part of this conversation should take place looking at the data. 여기에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경찰 과잉 진압 사례부터 상대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경찰 피습 사망 사건까지 포함해 향후 여론 형성에 공정성을 더하겠다는 의도도 있습니다. 향후에는 각 치안 사법 기관마다 흩어져 있는 범죄 통계 기록들을 집대성해 각종 법안과 정책 마련을 위한 포괄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오픈 저스티스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As lawmakers, we can use this data to ensure that our conclusions are driven by facts and that our policies are accurately diagnosing issues in our community. 캘리포니아 주 검찰은 오픈 저스티스를 통해 각 치안 사법 기관마다 흩어져 있는 범죄 통계 기록들을 집대성하는 역할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웹사이트 역시 현재 버전 1.0에서 2.0, 3.0으로 지속적인 업데이트도 준비 중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LA 한인 청소년의 마약 복용 실태가 미국 언론에 소개되었습니다. AP통신은 한인 청소년들의 마약 복용 비율이 아시안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가정사를 감추려는 문화적 경향 때문에 제대로 치료받기가 쉽지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노승욱 기자입니다.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한 한인 선교단체가 미국 언론에 소개됐습니다. 사랑을 나눔으로 삶을 회복시킨다는 나눔 선교회. 이곳은 LA 한인 사회에서는 거의 유일한 마약 갱생원입니다. My name is Daniel. I'm 22 years old. I'm here because I was IVing methamphetamine and heroin for several years. AP통신은 한인 1세대의 경우 알코올 중독 문제가 대부분이었지만 세대가 바뀌면서 한인 청소년들의 각종 마약 중독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We've seen over the last 10-15 years are predominantly alcohol abuse really within the Korean community. We also see emerging now trends among the younger Koreans of methamphetamine, cocaine, heroin. 또한 약물 치료 절차를 밟는 것을 수치로 여기는 한인들의 문화적 특성이 치료를 방해하는 장애가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My dad just completely he just completely disowned me pretty much. And my mom, she had no idea what to do until she found this place. 갱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한영호 목사. 한때 마약 중독자였던 경험이 선교 단체를 만들게 된 동기가 됐다고 말합니다. You know, Korean family, they only concern about education. They don't really concern about what? Personality, the character. I know he had a hard time, but in my life, it was the hardest. Yes, it was really hard. But it was worth it. 이처럼 한인 사회 청소년 약물 문제는 주류 언론에 알려질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전문가들은 마약 중독은 혼자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만큼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수백만 달러의 투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한인 변호사가 연방검찰에 기소됐습니다. 또 그에게 투자금을 갖고 도주했던 한인은 이민세관 단속국에 체포돼서 강제 송환됐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액의 투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한인 변호사가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연방검찰 LA 지부는 오렌지 카운티를 거점으로 활동해온 올해 46살의 스티븐 영강 변호사를 20건의 금융사기와 5건의 돈 세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The indictment alleges that Otogi contracted with Mr. Kang in order to purchase some additional real estate to expand their facility. And instead of buying the real estate, the property, he simply pocketed the money. 강 씨는 또 영주권을 빌미로 100만 달러의 투자금을 받고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강 씨는 지난 8월 10일 LA 국제공항에서 한국으로 출국하려다 연방수사당국에 의해 체포됐으며 현재 75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상태입니다. 강 씨는 다음 주 화요일 첫 인정신문에 들어갑니다. 한국에서 수백만 달러의 돈을 가로채 미국으로 도주했던 한인 남성이 이민세관 당국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연방이민세관국은 한국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올해 50살의 맹규섭 씨를 한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Back in Korea, he was charged with fraud and a criminal warrant was issued in January 2011 by Korean authorities. The warrant alleged that during a one-month period, beginning in November 2010, he embezzled the equivalent of $3.5 million from investors in his trading company before fleeing to the United States. 연방이민세관국은 한국 정부와 공조수사를 통해 지난 6월 11일 하시엔다 하이츠에서 맹 씨를 체포했는데 체포 당시 맹 씨는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맹 씨는 이민재판에서 추방 명령이 내려졌고 한국으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KBS 뉴스 김주원입니다. 뉴저지 한 공원에 해안경비대 소속 경비행기가 추락해서 투동강이 났습니다. 하지만 조종사의 탁월한 응급조정으로 조종사 외에는 인명피해가 없었습니다. 뉴욕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뉴저지 크레스킬의 한 공원. 나무숲 사이로 경비행기가 두동강이 나 있습니다. 허드슨강 상공을 순찰하던 해양경비대 소속 경비행기가 기체 결함을 일으키며 추락했습니다. Over Tenafly, you see a plane that's only going about 50 feet off the ground. You kind of think something's wrong. 이 사고로 탑승했던 조종사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Fire department arrived. They extricated 2 pilots, and then EMS treated the pilots and transported to local area hospitals. 목격자들은 추락 당시 조종사가 순간적인 응급 조정을 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옆에는 고등학교가 있었고 사고 당시 야구장에서는 경기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He came around, avoided. There was a pool over here with people in it. There's a full baseball field over here behind us. I heard there was people playing there. 조사 당국은 기체 결함이 일어난 자세한 경위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미국의 실업률이 거의 완전 고용에 근접한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미 연준 위원도 금리 인상 조건이 마련됐다고 하는 등 이달 금리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미국과 유럽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박에스더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지난달 고용지표 실업률이 5.1%까지 떨어졌습니다. 미 중앙은행 연준이 완전 고용으로 평가하는 수준까지 낮아진 것입니다. 일자리 증가는 시장의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21만 개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과 달리 17만 3천 개에 머물렀습니다. 다소 엇갈린 결과, 하지만 지난해부터의 꾸준한 고용시장 개선으로 볼 때 금리 인상을 하기에 충분한 여건이 조성됐다는 게 연준위원회 평가입니다. I think the evidence indicates that labor market conditions no longer warrant continuation of exceptionally low interest rates. 하지만 중국 경기 하강 우려와 이에 따른 주요국 증시 폭락 등 대외 변수, 달러 강세에 따른 수출 악화와 저물가 등으로 당장 금리 인상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여전합니다.
논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시장은 금리 인상을 우려하는 쪽으로 반응했습니다. 뉴욕 주요 증시가 일제히 떨어졌습니다. 다우존스, 스탠더드앤푸어스, 나스닥 등이 모두 1% 넘게 하락했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도 미국 금리 인상 우려에 2% 이상 급락했습니다. 오는 17일 미 중앙은행의 10년 만에 첫 금리 인상 여부 발표 때까지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예슬입니다. 약으로 에이즈 감염을 막을 수 있다는 임상실험 결과가 보고됐습니다. 추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에이즈를 약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연구로 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성진 특파원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카이저 퍼머넌트 의료원이 에이즈 예방약 투르바다가 임상시험에서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을 100% 차단했다는 연구 결과를 임상 전염병 저널에 발표했습니다. 657명에게 2년 반 동안 약을 복용하게 한 결과 에이즈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임상시험은 동성애자와 양성애자, 주사약물 사용자 등 에이즈에 걸리지는 않았지만 감염 위험이 큰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미국 NBC 방송은 이전 임상시험에서 86% 예방 효과까지는 보고된 적이 있지만 100%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투르바다는 길리어드 사이언시스사가 개발해 지난 2012년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임상시험 승인을 받았습니다. 연구진은 투르바다가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은 막았지만 성관계로 전염되는 다른 감염까지 막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약을 복용하더라도 6개월마다 에이즈 감염 여부를 검사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진입니다. 미국 방문을 앞두고 있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수행원 한 명만 대동한 채 이탈리아 로마 시내의 한 안경점의 모습을 나타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교황은 특히 세계적으로 심해지고 있는 난민 위기와 관련해서 미국 방문 기간 동안 불법 이주민들과 난민들을 만나서 축복 기도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진현 특파원입니다. 이탈리아 로마의 한 안경점 앞입니다. 1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두 카메라를 들고 연신 플래시를 터뜨립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수행원 2명만 대동하고 안경을 사러 왔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경우 안경은 바티칸으로 배달되지만 교황이 직접 안경점을 방문하길 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황은 또 돈을 낭비하지 않겠다며 안경테는 그대로 사용하고 렌즈만 새로 맞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탈한 성품을 또 한 번 행동으로 보여준 교황은 오는 20일 미국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방미 기간 동안 프란치스코 교황은 난민 문제를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황은 중미 국가에서 박해를 피해 망명한 난민들과 미등록 이민자 등 150여 명을 만나 축복 기도를 할 계획입니다. 3살배기 시리아 난민 아동에 참사해 전 세계가 숙연해진 상황에서 교황의 움직임에 더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교황 측은 이와 관련해 무관심이라는 이기적 태도를 버리고 이주민들과 난민들을 돕자는 평상시 교황의 메시지의 연장선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박진현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기준금리 인상 시기 불확실성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91원 30전입니다. 금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즐거운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